10년 넘게 격리 회계 일을 하던 이 전 회사에서 나온 후에 1년을 쉬다가 얼마 전 아는 지인이 이사로 있는 한 중소기업에서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감사함도 잠시 회사의 이사님 중 한 분이 공금을 크게 횡령한 사실을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바로 제가 작년에 이 회사로 옮겨올 때 소개를 해주신 그 지인이죠. 이 사실을 알고 크리스찬으로 가만히 있기도 찔리고 고발을 하자니 제 마음이 불편하고 또 자칫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이사님은 계속 공금을 빼돌리고 있는 이때 제가 정의의 용사가 돼야 하나요? 게다가 계속 빼돌려. 네.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그러니까요. 저라면 전 이렇게 하겠어요. 원래 비둘기처럼 순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했잖아요. 네. 전 지혜롭게 그 이사님께 찾아가서 같이 나눠 갖자고. 그러니까 달라고. 나눠줬으면 같이 안 나눠 찍을 수 갖자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건 독식의 문제입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네, 그 이사님이 독식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모른 척하면 안 되죠. 그쵸, 일이 공금이죠. 커지죠. 그래서 얘기를 해야죠. 이제 그만하시죠. 그동안에 이제 다 채워넣으시죠. 먼저 그분께 말씀을 드려라. 왜냐면 잘못하면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역시 그럼요. 이것이다. 채워넣어야죠. 잘못하면 일이 커지면은 또 이제 또 뭐 형법적으로 근데 부도소를 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말했는데 그 이사님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쁜 마음 먹고 이 분을 자르신다던가 이 사연의 주인공을 불이익을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도 잘릴 거면 이왕이면 네. 높은 데 가서 또 말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네. 이렇게 1대1로 그러니까요. 말했는데 네. 그러고 나 잘라? 오케이. 네. 삽질서 내겠습니다. 사실서 내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그거 저도 약간 공명해서 비슷한. 그분한테 말했더니 그분이 저 잘랐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도 오히려 그럴 것 그때는. 같아요. 저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나? 어떡해요? 그분에게 진짜 기도하고 정말 그분을 위한 마음을 일단 내 마음을 준비하고 그분에게 가서 진짜 저 정말 어렵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좀 알게 됐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보다 제가 알게 돼서 저는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역시 지혜의 여신이야. 아까부터 느꼈지만 지혜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저 진짜 제가 이걸 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정말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도 이사님? 네. 이사님을 위해서 이사님 정말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제 마음 저도 함께 기도하겠으니 이것에 대해서 아까 김소영 씨처럼 좀 이렇게 뭔가 만회를 하거나 이것을 좀 잘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받아들이면은 이제 다행이고 그것이 수습되면은 정말 다행이고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깨달으면 다행인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무디다면 또 다음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혜가 진짜 필요하겠네요. 갑자기 이런 고민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지혜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개강한 지 8주차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초겨울 날씨라서 굉장히 여러분 월동 준비하지도 못했을 텐데 갑작스러운 가을 실종에 여러분도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7장 정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여러 가지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자신을 숨기거나 위장하려고 합니다. 인간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포함하여 하루에 약 10번에서 2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하며 누군가와 첫 대면을 하는 최초 10분 동안 평균 3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거짓된 말과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며 그것이 진짜라고 믿는 증상. 바로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을 겪는 이들은 현실과는 다른 거짓말의 세계를 지어내 주변을 완벽하게 속이는데요. 1970년대 정신병리학자들이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지목하며 관심을 모았지만 철학자들에게 거짓말은 이미 오래된 담론의 대상이었습니다. 16세기의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저주받을 악덕이라고 비난했고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거짓말에 보다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거짓말에 대한 논란만큼이나 기나긴 거짓말의 역사는 신화 속에 먼저 등장합니다. 트로이와 그리스의 전쟁이 한창이던 기원전 12세기. 무려 10년 동안이나 트로이 성벽을 뚫지 못한 그리스는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마치 선물인 척 트로이 성 안으로 들여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이후 목마 안에 숨어있는 병사들이 나와 성을 포위하면서 트로이는 결국 멸망했고 트로이의 목마는 지금도 거짓말, 위선의 의미로 쓰이고 있죠. 신화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육군 장교였던 알프레드 디레푸스는 군사 기밀을 독일에 넘겼다는 이유로 유배를 당합니다. 2년 뒤 진범이 나타났지만 그는 거짓말을 늘어놨고 프랑스 정부는 그 거짓말을 덮는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후 프랑스 국민들은 드레피스의 무죄를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양분돼 수년을 분열된 국가에서 살아야 했죠. 인류 최초의 조상을 찾는 여정에도 거짓말은 있었습니다. 1912년 영국의 고고학자인 찰스 도우스는 잉글랜드 필트다운 지역에서 현생 인류 이전의 인류 화석을 발견했다고 보고하는데요. 학계에서는 유인원과 인간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를 찾았다며 이 유골에 필트다운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필트다운인은 이후 30년 동안이나 원시 인류로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1953년 필트다운인이 현생 인류의 머리뼈와 오랑우탄의 턱뼈, 침팬지의 치아 화석으로 위조됐다는 것이 밝혀졌고 인류사 전체를 속일 뻔했던 한 학자의 거짓말은 끝이 나게 됩니다. 수많은 소설과 영화 속에서 단골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러시아 황실의 마지막 공주 아나스타샤. 1918년 러시아 혁명 당시 살해됐다고 알려진 아나스타샤가 실은 생존해 있고 그게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안나 인더슨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실제 아나스타샤의 외모와 흡사했고 황실의 내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진짜 아나스타샤라고 믿었지만 2007년 DNA 분석 결과 그녀의 이런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했죠. 문학비평가인 조지 스테이너는 좋든 싫든 우리는 모두 타고난 거짓말쟁이라고 평하며 거짓말은 인간 발전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천적을 만나면 죽은 척하거나 몸의 색을 바꾸는 동물들처럼 거짓말은 정말 인간 존재의 일부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영상에서 좋든 싫든 우리 인간은 모두 타고난 거짓말쟁이라는 문학비평가 조지 스테이너의 발언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천적을 만나면 죽은 척하거나 몸의 색을 바꾸는 동물들처럼 거짓말은 정말 인간 존재의 일부로서 거짓말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상책일까요? 거짓말이란 말하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와 대화 상대자가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는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핵심은 사실을 감추려는 동기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정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과거 EBS 방송에서 방영된 거짓말의 진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찾아보면 다양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거짓말, 이익을 얻기 위한 거짓말, 불이익이나 벌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거짓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에서도 거짓말을 포함한 부정직한 행동을 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화 속에 나타나는 부정직한 행동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사기꾼들이 부정직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거나 자기 보호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반사회적이며 적극적인 거짓말이죠.
우리 사회에서 늘 경험하는 아주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주위에서는 이런 사기꾼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둘째로 나타나는 부정직한 행동은 침묵적 동조입니다. 군중들은 차마 진실을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부정직한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침묵적 동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주변 상황이나 분위기, 자신이 지탄을 받을 수 있거나 인간관계가 훼손될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다양한 두려움 혹은 상대방이나 공동체의 이익을 배려하기 위해 발생하는 거짓말입니다. 또한 침묵적 동조와 그 동기가 유사하지만 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동기의 하얀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직한 행동들 역시 비록 그 동기가 친사회적이라 해도 상당수의 결과는 반사회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1990년에서 20년대 초에 발생했던 미국 기업들의 부정회계 사건이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의하면 엔론과 월드콤 두 회사가 미국 경제에 끼친 손실은 사건 첫 해에만 370에서 420억 불로서 이는 미국 연방정부의 한 해 국방 예산의 10%와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규모의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이 가능했을까요? 존슨과 필립스는 이런 부패 사건들은 개인이나 부서의 사소한 거짓말이나 침묵적 동조와 같은 수동성이 초래한 결과라고 하면서 이를 쿰바야 신드롬이라고 불렀습니다. 1980년대에 형성되었던 팀 중심 기업 문화에서 각 팀의 팀워크와 상호 관계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문제는 팀워크와 상호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팀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멋진 사람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어리석고 비윤리적인 팀원들의 결정에 대해서 더 나아가 자신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직한 행동까지도 눈 감아주고 사소한 거짓말이나 침묵적 동조로 협력한 것입니다. 이는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부정직한 행동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국가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죠. 결국 수만 명의 직원들이 실직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내적 신념이나 전통적 가치에 의한 부정직한 행동입니다. 이는 정직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황제나 황제의 고문과 신하들은 구제불능의 멍청이로 보이기 싫어서 정직보다는 부정직한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지혜론자는 좋고 멍청이는 나쁘다는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가치 혹은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직을 잃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멍청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더 싫어하죠. 이런 전통적 가치나 자신의 내적 신념에 위배되었을 때 부정직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한국인들의 경우에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부정직한 행동을 하게 해주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92%는 자기 종교와 상관없이 유교적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가 유교적 전통 가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교적 전통 가치는 대인 관계에 기초한 가치이자 또 사적 윤리로서 가족과 혈연, 출신 지역, 학교 혹은 소속 집단과의 연고주의입니다. 즉 같은 학교 출신이나 지역 출신 또 친인척들을 위해 부정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표현에 나타나는 배타적 이익 추구 행태로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위법이나 부정직을 용인하거나 묵인해주면서 이를 부도덕하다고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을 통해 이런 유교적 가치를 위배할 때
배은망덕이라고 하여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적 규범이나 정직이 이런 유교적 전통과 갈등을 일으키면 유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직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정직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정직의 가치를 어떤 가치보다 우위에 둔다면 새 옷이 보이지 않으면 멍텅구리다 라는 사기꾼들의 말 때문에 정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사람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더 부정직해진다는 사실이죠. 이 동화 속에서 가장 먼저 거짓의 껍질을 깨고 정직하게 사실을 알린 것은 꼬마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직을 선택하는 행동이 줄어들고 친사회적인 거짓말이든 반사회적 거짓말이든 지속적으로 부정직한 행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성, 즉 지성, 감성, 도덕성,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욱 부정직하고 정직의 눈을 감으며 부패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직을 선택하는 행동이 줄어들고 친사회적인 거짓말이든 반사회적 거짓말이든 지속적으로 부정직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겠죠.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성, 즉 지성, 감성, 도덕성,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욱 부정직하고 정직의 눈을 감으며 부패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직은 하나님의 본질임을 가르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일수록 정직의 가치는 더욱 빛나게 되겠죠. 잠시 재밌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기자회견 현장. 소망한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골아파지기 마련이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걸까요? 불과 며칠 전 사회 연속 당선을 준비 중인 국회의원 상숙. 그녀가 대중들 앞에 나서기 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의상교체. 고급 시계는 보관함에 기스 안 나게. 화려한 구두는 검은색 허름한 구두로. 왜냐? 장갑. 게다가 별로 안 낡아 보여. 일부러 밟아놓는 디테일한 연출까지. 사무실에선 미소 한 번 안 띠던 그녀가 밖에서는 미소천사가 되어버린다.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지. 어떻게 남편부터 바꿀 때. 더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생방송 토론회에서 그녀의 가면은 더욱 두꺼워지죠. 혈세 낭비 걱정하는 국민들 의견 지금 무시하고 계신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조 후보님? 전혀요. 지금 엄청 귀 기울이고 있잖아요. 입에 침 하나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사선 짬밥을 보여주고 이 오키재단 자금 투명성 의혹 해명 안 하십니까? 곤란한 질문은 고도의 발연기로 모면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엄마? 조 후보님, 잠시 쉬었다 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상숙의 연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기억도 못하는 동네 주민들 앞에서 무릎은 좀 어떠세요? 아이고, 그런 걸 다 기억해 주시고. 그저 보좌관이 알려준 대로 살가운 이웃 주민처럼 행동하죠. 안녕들 하세요. 이런 상숙을 마중 나온 배드민턴 매니아 남편. 아이고, 날씨도 좋은데 배드민턴 한 게임 할까? 좋죠. 운동하면 잘하시고. 아차차, 운동화 챙겨오는 걸 깜빡했군. 말투에서 묘하게 구린내가 나는데 야, 이런 거 그만하면 안 돼. 배드민턴 진짜 할 줄도 모르는데 귀찮아 죽겠네 진짜. 역시 이것 또한 설정이었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 표가 얼만데. 운동을 좋아하는 건강한 부부 이미지 컨셉이었죠. 나니까 해주는 거야, 나니까. 심지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도 서민인 척하기 위한 거짓 설정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몰래 빠져나와 화려한 대저택으로 이동하죠. 됐어.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심각한 거짓말은 나왔어. 돌아가셨다고 공표한 할머니도 많이 아파? 멀쩡히 살아계시다는 것이었죠. 이년아, 나 죽었다고 뻥치고 다니니까 좋냐? 말 그대로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너나 나나 죽을 때까지 거짓말 치다 가야 되는 거지?
상숙이 가고 혼자 남은 할머니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심 어린 소원을 한 가지 빕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 차리고 착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제발. 거짓말 안 하고 살기. 그렇게 심상치 않은 물줄기가 흐르고 다음날 아침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한번 들르래. 밥이나 먹고 가라고. 방알로 말방구.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 할망구라고 그랬어? 미안. 니네 집 얘기만 나오면 개짜증이 나서. 할망구 싫어. 뭐? 속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상숙이. 나 오늘 왜 이러지? 아직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후 일정인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는데 댓글은 평소에 좀 자주 보시는 편이신가요? 안 봐요. 삼선된 이유는 글자는 아무것도 안 봐요. 메뉴판도 보자 같은 읽어줘.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거짓말들로 꼭꼭 싸매고 숨겨왔던 모든 속마음들을 순식간에 싸지르고 맙니다. 대선까지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네. 무조건 대통령을 한번 해먹어야죠. 뭐야 이 주상숙이 SNL 나간 거야? 생방송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불과 30분 남짓했던 이 솔직함의 결과는 실검 1위. 지랄 발광 난리 옌병을 쳐도 실감 따먹기가 더럽게 힘들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평소 싫어하던 놈이 나타나면 우리 주 의원님! 진심 펀치를 갈겨주고 기자회견에선 선거 후보가 해선 안 될 말 압축 문서를 푼 것 같은 최악의 말들만 골라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너무 진짜 농담을 하셔가지고. 그러다 어느 정도 정상적인 질문이 오고 가는 듯 했는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뭘까요? 아, 그거는 저 알바 써서 사재기 한 거예요. 상황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갑니다. 아 의원님 그만하세요 이제. 야 진짜 왜 이래? 상숙은 이제서야 본인이 절대 거짓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죠. 입이 내 입이 아니고 어떡해. 지지율은 순식간에 바닥을 치고 선거 끝나면 나 세차 빼주겠다는 거 진짜야? 중고차. 주변 사람들까지 다 잃게 생겼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의 솔직함은 멈출 줄 모릅니다. 이젠 아예 모든 걸 놔버린 것 같은데 집안일도 안 하면서 그 선거운동 한 번 가지고 더럽게 생생내네 진짜. 너 아예 그렇게 컨셉을 잡았구나 엄마. 하필이면 또 그 타이밍에 방문한 시어머니께 웬 불청객이. 격한 환영 인사를 갈겨줍니다.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내가 걱정이 돼서 왔어. 걱정은 뒤에서 조용히 하는 건데. 아유 엄마. 결국 침까지 맞아보지만 두 개. 효과가 없었죠. 변호사. 마침내 그녀가 결정한 최후의 방법은 이 병을 지닌 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 전략가 섭외. 그와의 첫 만남. 늦어서 죄송하진 않아요. 보자마자 한 대 갈겨주고 왜 자네여야 하냐고. 불러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 한 대 더 갈긴 끝에 섭외에 성공합니다.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전략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주의원 잘하는 솔직 화법으로 이슈몰이 하자. 말 그대로 정직한 후보. 단 한치의 거짓도 없이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는 정직 전략. 과연 이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부자랑 정치인은 같은 종족이에요. 정직이란 사전에 의하면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어 바르고 곧음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하며 진실된 자기, 곧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자신의 내면 상태, 목적이나 헌신하고 있는 것들을 정확하고 진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성은 일체성, 곧 말과 행동, 겉과 속,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일하고 진정성, 곧 진술된 바가 사실이며 진실한 속성들이 함께 결합된 인성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정직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정직하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본질이 곧 정직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직의 가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무엇보다 정직 정체성을 갖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자신이 지켜야 할 우선적 가치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본질 혹은 정체는 거짓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정직을 중요한 가치와 덕모로 여기는 정직,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다면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리라고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직한 행동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갖가지 이유로 거짓을 정당화시키거나 정직을 다른 덕목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맑고 투명한 사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직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정직이 인간의 본질로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어떤 상황에도 정직하겠다는 신념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에게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월의 편견,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고 정직하게 여기는 마음,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며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을 속이기 위하여 의식적인 거짓말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기 정당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여 먼저 자신을 설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의 정당화라고 하는데 자기 우월의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자기 기준대로 기억을 바꾸어 과거 사건의 윤곽을 흐리거나 범죄성을 호도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자신이 공공연히 했던 거짓말을 자기 자신도 사실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정당화는 자신을 납득시켜 부정직에 대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정직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숙지하여 어떤 순간에도 정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일입니다. 넷째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덕에 대한 그리고 정직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바로 정직임을 명심해야 되겠죠. 내가 정직하려면 나의 모든 것을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정직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